혹시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이런 말부터 꺼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너 또 늦게 다니는 거 아니지? 부모의 마음은 분명 사랑이고 진심 어린 걱정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먼저 스칩니다. 또 시작이네. 괜히 피곤하다. 빨리 끊고 싶다. 이 순간 통화가 길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따뜻한 마음으로 건넨 말이라도 첫마디가 자녀의 귀에는 잔소리와 압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대화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한마디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녀가 먼저 웃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음 통화를 기다리고 싶어지는 대화가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와의 거리를 단숨에 줄여주는 부모의 통화 첫마디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걸 아는 순간 자녀와의 대화는 더 이상 어색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지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면 대화가 길어지지 않고 분위기가 서먹하게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도 통화가 끝나면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첫마디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마디에서 마음의 문이 닫히면 이후에 어떤 따뜻한 말을 이어가더라도 이미 통로가 좁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첫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열어주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자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로 풀어놓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녀와의 통화가 왜 자꾸 짧아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길고 편안해질 수 있는지 확실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첫마디는 잔소리가 아니라 편안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말은 사랑이었지만 아들은 통화를 끊고 나면 늘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가슴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죠. 분명 사랑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전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첫마디의 무게입니다. 첫마디가 무겁게 들리면 대화 전체가 부담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첫마디가 편안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숨 쉬듯 대화를 이어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한다. 첫마디가 자녀를 이해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할 때 그제야 대화는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는 첫마디에 부모의 불안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첫마디에 무심코 자기 불안을 담습니다. 너 또 늦게 다니는 거 아니지? 몸은 괜찮니? 어디 아픈 데 없지? 물론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 말이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는 늘 딸에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 힘들지? 그래도 버텨야 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바빠서 끊을게. 속이 뻐근하게 남는 순간이었죠. 아버지의 의도는 위로였지만 딸에게는 버티라는 압박으로 전해진 겁니다. 첫마디는 부모의 불안을 쏟아내는 순간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여유롭게 열어주는 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불안 대신 신뢰의 언어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마음의 숲이 달라진다. 첫마디가 불안의 씨앗이면 대화는 긴장으로 자라지만 첫마디가 신뢰의 씨앗이면 대화는 따뜻한 숲으로 자라납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원하는 건 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사 일은 괜찮니?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니지? 너 요즘 뭐가 제일 힘드니?
이 말들은 다 관심이자 사랑이죠. 그런데 왜 자녀는 대답을 짧게 하고 대화를 빨리 끊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녀가 듣고 싶은 건 관심 자체가 아니라 존중 속에 담긴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걱정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늘 똑같은 질문만 하니까 그냥 제 삶을 점검받는 기분이에요. 이 말 속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이 존중을 담아 전해질 때는 힘이 되지만 존중이 빠진 관심은 감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스스로를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로 보는구나 라는 생각에 속이 답답해지는 거죠.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관심이 자녀를 관리하는 수단처럼 느껴지는 순간 대화는 단절됩니다. 하지만 관심이 자녀를 존중받는 존재로 세워줄 때 비로소 마음은 열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첫마디는 길게 말할수록 힘을 잃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긴 첫마디입니다. 걱정이 앞서다 보니 이런 말부터 쏟아내곤 하죠. 엄마가 너 걱정돼서 말하는 건데 네가 요즘 연락도 없고 얼굴도 못 보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길게 이어지면 자녀는 대체로 짧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금세 끊기고 맙니다. 분명 부모는 마음을 다해 전했는데 남는 건 허전함 뿐이죠. 한 어머니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늘 긴 설명과 걱정 섞인 말부터 늘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설명 대신 단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아들, 네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놀랍게도 아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오히려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나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짧고 가벼운 첫마디가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긴 대화로 이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처럼 첫마디는 길게 늘어놓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오히려 짧고 여백이 있어야 자녀가 그 공간을 스스로 채우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득 찬 그릇에는 더 담을 수 없지만 비워둔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첫마디가 여백을 남길 때 자녀는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채워 넣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마디는 상황이 아니라 감정을 묻는 말이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와 통화할 때 습관처럼 상황을 먼저 묻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 회사 일은 어땠니? 숙제는 다 했니? 이런 질문은 사실 자녀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도 뻔합니다. 응, 먹었어. 응, 괜찮아. 응, 했어. 대화가 길어질 리 없죠. 반대로 감정을 묻는 말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한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오늘 일은 어땠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늘 짧게 대답했죠. 그럭저럭.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어땠니? 그 질문에 아들은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상사한테 혼나서 기분이 좀 가라앉았어. 그리고 그 뒤로 대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녀는 상황보다 감정을 묻는 순간, 아, 부모가 내 마음을 진짜 궁금해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정서적 공감이 관계를 가장 깊게 연결한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묻는 질문은 머리로 대답하지만 감정을 묻는 질문은 가슴으로 대답하게 만듭니다. 첫마디가 바로 그 감정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첫마디가 부모를 부담이 아니라 힘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어떤 아들은 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엄마랑 통화하면 왜 이렇게 숙제가 늘어나는 기분이지? 통화가 끝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해야 할 일과 지적만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부모의 첫마디가 부담으로 남았던 거죠. 반대로
또 다른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통화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그냥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 이 차이를 만든 건 대화의 길이나 조언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첫마디의 느낌이었죠.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오늘 하루가 다 좋다. 이런 말은 자녀에게 의무가 아니라 힘으로 남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벽을 느꼈습니다. 자꾸 통화가 짧아지고 딸이 대화를 피하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첫마디를 바꿔 말했습니다. 딸, 네가 내 딸이라는 게 참 고맙다. 그 말에 딸은 처음으로 길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딸이라 다행이야. 사실 오늘 직장에서 좀 힘들었는데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괜히 안심돼. 첫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지를 결정하는 신호입니다. 부담을 주는 첫마디는 자녀가 점점 전화를 피하게 만들지만 힘이 되는 첫마디는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고 싶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문다. 첫마디가 자녀에게 힘으로 남는 순간 부모는 잔소리꾼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통화가 짧아지고 어색해지는 이유는 사실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습관, 특히 첫마디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대화를 길게 이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피곤한 의무가 아니라 편안한 쉼터로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통화뿐 아니라 카톡 메시지, 명절 인사, 심지어 직접 만났을 때의 첫마디에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황보다 감정을 묻는 첫마디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전화를 걸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 회사는 어땠니? 그런데 이런 말은 이미 자녀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늘 짧습니다. 먹었어. 그냥 그래. 여기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상황을 묻는 대신 감정을 묻는 말을 첫마디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톡을 보낼 때도 밥은 먹었니? 대신 오늘 하루는 너한테 어떤 날이었니? 학교는 어땠니? 대신 오늘은 네 기분이 어땠어? 이 질문들은 자녀가 단답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짧게 응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마음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한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회사 일은 괜찮니? 하고 묻다가 어느 날 이렇게 첫마디를 바꿨습니다. 오늘 하루 네 마음은 좀 어땠니? 아들은 처음엔 놀란 듯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길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오늘 상사한테 혼나서 하루 종일 힘들었어. 첫마디가 감정을 여는 질문이 될 때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로 느낍니다. 두 번째는 조언보다 공감으로 시작하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힘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주고 싶어집니다. 그럴 땐 참고 버텨야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이런 첫마디는 자녀에게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자녀가 원하는 건 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이럴 땐 아주 작은 표현 하나로 바꿔보세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네가 애쓴 게 느껴진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된다. 예를 들어 딸이 퇴근 후 전화를 걸어와 오늘 너무 지쳤어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일 그만두랬잖아 대신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 목소리만 들어도 느껴진다라고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자녀는 내가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조언을 요청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부모의 첫마디가 바로 그 곁에 있어주는 말이 될 때 자녀는 더 이상 통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부담 주는 질문 대신 힘이 되는 말로 시작하기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마음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너 또 늦게 다니는 거 아니지?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직장은 안정적인 거 맞아? 부모 입장에선 사랑과 걱정이 담긴 말이지만 자녀 입장에선 책임을 떠넘기는 질문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면 자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괜히 피곤하다. 빨리 끊어야겠다. 통화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첫마디를 힘이 되는 말로 바꿔보세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참 든든하다. 너랑 통화하니까 오늘 하루가 다 좋아진다. 네가 있어서 내가 많이 힘이 난다. 한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왜 연락이 없니? 라고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통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고 분위기도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방식을 바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들, 네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다 놓인다. 그 순간 아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사실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부담 주던 첫마디를 힘이 되는 말로 바꾼 것만으로 대화의 길이가 달라진 겁니다. 첫마디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믿고 기뻐한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 순간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쉬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첫마디는 짧을수록 자녀가 길게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첫마디를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는 겁니다. 걱정이 앞서다 보니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엄마가 너 걱정돼서 말하는 건데 요즘 연락도 없고 얼굴도 못 보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자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괜찮아. 그리고 대화는 금세 끝나버립니다. 부모는 마음을 다했지만 자녀에게는 그 말이 압박으로만 남은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긴 설명으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아들, 네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다 좋아진다. 놀랍게도 아들은 대화의 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아빠, 나도 좋아.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전에는 2, 3분 만에 끝나던 통화가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짧은 첫마디는 자녀가 대화를 이어갈 여백을 남겨줍니다. 마치 빈 그릇처럼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담을 수 없지만 비워둔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부모의 첫마디가 짧고 가벼울수록 자녀는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칭찬은 짧게, 인정은 크게 담아 시작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와 통화할 때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칭찬입니다. 우리 아들 참 잘했네. 우리 딸 역시 똑똑해. 하지만 이런 칭찬은 의외로 오래 남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순간적인 기쁨일 뿐 깊은 공감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칭찬이 결과나 행동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를 잘 받았을 때 잘했어. 역시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건 짧은 칭찬일 뿐입니다. 자녀가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건 이런 말이죠. 네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그 노력이 다 보여서 참 고맙다. 짧은 칭찬은 성과에 집중하지만 큰 인정은 자녀의 과정과 존재를 바라봐 줍니다. 한 아버지는 늘 아들이 성과를 낼 때마다 잘했어 라는 짧은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늘 담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말의 무게를 바꿔봤습니다. 아들, 네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
네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빠,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어. 근데 아빠가 알아줘서 기분이 다 풀린다. 자녀는 결과보다 과정을 인정받을 때 부모와의 대화를 깊은 신뢰로 느낍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소속감과 인정이다. 부모의 첫마디가 바로 그 인정을 담을 때 자녀는 부모 곁에서 소속감을 느낍니다. 여섯 번째는 첫마디로 자녀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입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통화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대화가 끝날 때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첫마디부터 긴장하게 만들면 자녀는 본능적으로 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통화하면 꼭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뭐 했는지, 뭘 해야 하는지 계속 물으니까요. 이런 대화는 자녀에게 불안의 공간을 만듭니다. 반대로 첫마디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자녀는 마음을 열고 오래 머무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다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 괜찮아.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편이야. 한 어머니는 늘 딸에게 요즘 공부는 잘하고 있니? 라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딸은 늘 응, 그냥 하고 대답을 짧게 잘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첫마디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딸, 뭐든지 말해도 돼. 엄마는 네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아. 그 순간 딸은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이번에 시험 때문에 너무 불안했어. 근데 말하면 혼날까봐 숨겼어. 첫마디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자 딸은 오히려 부모에게 숨겼던 불안까지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해받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진실을 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첫마디가 바로 그 이해를 보여주는 순간 자녀는 부모와의 통화를 숨는 자리가 아니라 쉴 수 있는 자리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와 통화할 때 사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잔소리로 비칠지 아니면 힘이 되는 말로 다가갈지는 첫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사랑으로 말했는데 왜 자녀는 대답이 짧을까? 내가 전화를 끊고 나면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이 들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진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진심을 담는 첫마디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상황을 캐묻는 말 대신 마음을 묻고 조언을 쏟아내는 대신 공감을 건네고 부담이 되는 질문 대신 힘이 되는 말을 시작으로 삼을 때 자녀는 부모를 거리 두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쉼터로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첫마디로 시작했는가에 따라 짧은 통화도 오래 기억되고 긴 대화도 가볍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